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규제, 온체인 이슈까지 중요한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명덕 의원이 낸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갖춘 기업만 발행 자격을 받을 수 있고 예치자산은 지정된 은행에 100% 보관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누가 만들 수 있는지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가 애매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법으로 딱 정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USDC나 USDT처럼 정식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 기업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쓸 수 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결제 편의성 그 이상으로 나중에 한국판 11.24 실험이나 연계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미국 중국 무역 협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6월 9일부터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데 오늘까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히토류와 기술 수출 규제 그리고 협상 연장 여부입니다. 먼저 히토류 얘기부터 보면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 이상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걸 놓치면 반도체, 배터리, 방산까지 다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다시 풀겠다는 약속을 끌어내는 게 미국의 1차 목표입니다. 사실 두 나라가 90일간 휴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재가동 시점을 조율하자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 쟁점은 기술 수출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 엔진 부품 등 일부 고급 기술에 대해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을 막고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 일부 규제를 푸는 조건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 협상이 꽤 길게 진행될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는 지금 잘 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3일차 협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이 협상 결과는 단순히 양국의 무역 갈등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술 패권 전쟁의 완화 여부, 그리고 시장 전반의 투자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아시아 쪽 시장엔 더 직접적일 수 있어요. 원자재 가격, 환율, 수출 관련 주식들까지 결과에 따라 한꺼번에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XRP 온체인 이슈입니다. 요즘 XRP 체인에서 움직임이 꽤 뚜렷하게 잡히고 있어요. 최근 1일 활성 지갑 수가 하루 만에 54만 개 이상으로 급증했고 거래량도 하루 기준으로 800만 XRP 이상 늘었습니다. 가격도 2.3달러까지 반등했고요. 근데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단 체인 안에서 실제 수요가 늘어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나는 단기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기간 테스트나 플랫폼 연계 움직임이 백엔드에서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XRP는 뉴스는 많은데 실제 온체인 트래픽은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숫자가 튀는 건 좀 이례적입니다.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선 매수 타이밍 체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중장기 투자자한테도 지켜볼 만한 흐름이에요. 단순한 반등인지 수요 기반 상승인지 구분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경고입니다. 최근 세계은행이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3%로 예측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없던 시기 기준으론 가장 낮은 수치죠. 지금 당장 글로벌 불황이라고까지 보긴 어렵지만 분명히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보고서에서 지적한 주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역 갈등입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시장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신흥국 성장 둔화입니다. WB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들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개발도상국 전체 성장률도 예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3.8%에서 3.9%대인데 이마저도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 투자, 고용, 소비 전반의 흐름이 느려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시장 전체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금융시장, 원자재 가격, 환율, 신흥국 주식시장 같은 데는 이런 둔화 흐름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왜 주의 깊게 봐야 하냐면 첫째,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보면 이런 둔화 기조가 이어지면 금리나 통화정책 그리고 정부 개입 시기가 시장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 한국 입장에서도 중요해요. 수출 중심 경제인 만큼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 환율, 수출 실적, 기업 실적에도 바로 영향을 줍니다. 셋, 암호화폐 시장에도 연관이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을 대체 투자처로 보는 흐름을 더 강하게 탈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전해드린 이슈만 보면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도 움직이는 자산, 살아있는 섹터가 분명히 보입니다. XRP 온체인처럼 실제로 트래픽이 붙는 쪽이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처럼 기반이 다져지는 영역이든 시장은 지금 눈치 보는 분위기 속에서 기회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큰 방향보다 움직이는 것만 잘 잡자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스크는 관리하되 움직임이 있는 구간엔 충분히 대응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오늘도 무리하지 말고 흐름 잘 보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내일 아침 또 알찬 내용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